안녕하세요. 족집게 주식수다 이서구입니다. 네, 이번 주 좀 지루했었죠. 중간에 또 휴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휴일이네요. 그러다 보니 어느 한쪽 방향으로 좀 가기보다는 지수는 제자리였는데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극과 극을 달리는 수익률을 좀 보여준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계좌는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저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한 주 요약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서구 너는 이번 주 한 주 정리를 어떻게 한마디로 할래? 주 초에 급등했었죠. 그런데 매물 소화 흐름이 어제 오늘 나타났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급등 이후에 매물 소화 흐름이 나왔는데 약간은 기분이 나쁘죠. 떠서 시작해서 약간 밀렸고 오늘도 떠서 시작해서 약간 밀렸고 음봉이라 그러는데 상승 마감했는데 기분은 별로 안 좋아.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그랬어요. 하지만 화려한 종목장이 이번 주에 펼쳐졌습니다. 잠시 뒤에 제가 최근 들어서 말씀드렸었던 종목 적중 이 종목이었죠.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이러한 종목군들이 급등세를 이루면서 종목별 장세가 화려하게 펼쳐져 가지고 수익률 게임에 진입했다. 벌써 이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ING 중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청정에너지 주도의 테마, 이 주도 테마로 부상했다라는 것이 바로 요약 정리로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뿌듯합니다. 나름 여러분들께 그동안 한 2주 동안 3주 동안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린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주 이서구 너 또 도움 줄 수 있겠니? 도움 드리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럼 예상 한번 해볼까요? 단기 상승 추세 진행 ING라고 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무슨 진행 중이야. 어제도 기분 나쁘고 오늘도 기분 나빴는데 하지만 상승 추세는 진행 중이라는 거 잠시 뒤에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음 주 단기 급등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쿼터러플 위칭데이인데요. 여기에서 좀 욕심내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2750 다음 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퍼센트 안 돼요. 3%밖에 안 되죠. 3% 정도? 다음 주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기 급등 가능하다는 거 제가 감히 제시를 해보고요. 다만 업종 테마별 장세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쉬었었던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들 종목들 오늘도 보합, 어제도 보합 기분 되게 안 좋죠. 그런데 얘네들도 하나의 순환매를 이루면서 하루 이틀 정도 튈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다우 산업지수, 즉 미국 증시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러한 흐름 읽어나가도록 해보죠. 자, 제가 발빠른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투자 전략은 이렇습니다. 빨간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빨간 거는 뭐예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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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즉 매수로 끌려올린 날짜가 닷새째 된 거거든요. 지칠만도 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틀 동안 약간 쉰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마감한 증시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 살짝이지만 그 고점 넘겼어요. 그 뒤에 S&P 보시죠. 조금 더 올라와서 1.8% 돌파를 했어요. 자, 나스닥 더 올라왔네요. 최근 들어서는 나스닥 더 강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완전히 뛰어넘었죠. 즉 앞에 요번 주의 최고점을 뛰어넘는 상승세를 딱 보여줬어요. 제가 감히 예언컨대 오늘 밤에 약간 조정이 있더라도 혹은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든가 아니면 월요일 날 조정이 있더라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중립 이상은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장 시작하기 전 화요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말 편히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났느냐? 특별한 호재가 있었느냐?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호재가 있었나? 없었습니다. 왜 올라왔을까? 악재 다 아는 악재예요. 그런데 그 악재에서도 인플레이션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오늘도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물가가 이만큼 올라왔다가 이만큼 올라왔다가 이만큼 올라왔다가 이만큼 각도가 달라졌다라는 거거든요. 즉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이거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이렇게 평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떨어져지겠지?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라는 거. 이거 다 아는 악재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진행돼요. 그런 점에서의 악재가 완화되는 흐름에서 나타난 급등세. 이거 뭐라 그랬었죠? 과거에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었는데 세이프티 랠리, 안심 랠리라고 합니다. 악재가 있어 분명히 호재가 없더라도 이 악재가 해소되는 분위기 안에서 상승되는 것을 세이프티 랠리라고 하는데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재가 나타나면요. 이거는 또 한번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타날 거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은 어디서 나타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 오페크 플러스에서 증설한다고 했죠. 이거 호재는 호재입니다. 분명한 호재죠. 하지만 조금이에요. 우크라이나 문제가 약간 해결된다면, 아직 진행 중이에요. 해결된다면, 해결 기미가 있다면, 우크라이나에서 차관이 온다고 해서 오늘 관련주도 급등했잖아요. 이런 형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위기에서 찬스를 아직까지 볼 만한 여건이 위기에서 기회를 찾자라는 여건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다음 주, 이번 주 정리 단기 상승 추세 ING 중이라는 것을 미국 시장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이런 일이 다 있어.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손가락 탁탁 하면서 얘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왜 못 가? LG에너지 솔루션. 여러분들이 바로 네가 들고 있기 때문에 못 가. 이런 말씀 드렸죠. 오늘까지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거 저도 좀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상승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이거 상승 출발해가지고 보합으로 그냥 끝나버렸네. 하지만 기대할 만한 요건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주가 쿼드러플 위칭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오늘 완전히 가둬놨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소위 가두리라고 합니다. 선물 옵션 매매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이게 이제 통용되는 용어고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도 돼요. 이게 만약에 보시면은 완전 저점, 박스권이라고 하죠. 고점 가두어 놓았다. 더 이상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게 완전히 가두어 놨다. 가둬놔서 움직이는 거 가두리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그런데 이것을 분봉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분봉이라면 하루 종일 이랬어 오늘. 바로 오늘이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중국 증시, 일본 증시는 열렸죠. 중국, 대만, 홍콩 증시, 주변 증시 다 휴장이에요. 호주까지. 다 휴정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눈치 볼 거 있어? 이런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다음 주 목요일 쿼드러플 위칭데이예요. 아주 큰 잔칫날이에요.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데 아주 특수성이 또 있죠. 우리나라가 현충일 6월 6일 날 쉽니다. 월요일. 그렇게 되면 월, 화, 수, 목, 나흘 동안 작전을 짤 수 있었는데 외국인 기관이 월요일 날이 없었어. 3일밖에 안 남았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위 콜옵션, 풋옵션에서요. 프리미엄을 죽여야 됩니다. 싸게 만들어낸 다음에 그리고 변동성이 한쪽으로 가면 세게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억지로 밀어내렸어요. 고점에서. 어제도 그렇고 억지로 밀어내렸어. 그럼 뭘까? 위일까 아래일까? 저는 아래쪽이 아니고 위쪽일 가능성이 크지 않냐? 라는 쪽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포지션 변화에서 확실하게 보여준 건 없는데요. 외가, 콜옵션 외가에서 매수를 하고 내가에서 매도를 했으면 큰 변동성에서 대박을 볼 수 있는 요건도 오늘
장이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다음 주에.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단기로 놓고 보면은요, 이렇게 하락 추세대를 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단부를 그을 수 있어요. 거기 하락 추세를 벗어났죠. 벗어났어요. 단기로는요. 그리고 추세가 만약에 주가 흐름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상승 추세는 저점이 높아지는 이 두 개의 선을 이었을 때 우상향으로 됐을 때 높아졌을 때 상승 추세라고 하거든요. 일봉에서 나타났을 때 단기 상승 추세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깼다. 이렇게 다시 됐다. 그러면 이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여기죠. 이렇게 있는 거죠. 요거를 간략한 예로 보여드렸는데 바로 요 부분과 요 부분 선을 이어볼게요. 신기하게 안 떨어지죠? 만약에 여기서 뚝 떨어졌다면 이게 변화가 되긴 되는데 단기 상승 추세가 보시죠. 이렇게 되고 이걸 그대로 나타났을 때 채널을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이것이 과거 이론에서 놓고 보면은요. 17번까지도 채널 상단 하단을 부딪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5번 혹은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7번 정도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따블은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폭에. 그러면 2850도 가능하지 않을까? 2차 목표가 제시를 하고요. 다음 주는 2750 한번 다음 주 기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점. 그거는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요 아래 권역은 오버슈팅 권역이고 다시 한번 기억나세요? 속임수 패턴이었을 때 1차적으로 목표가 2750은 볼 수 있는 권역에 있다. 저의 분석 툴 안에서 계산이 된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쫄지 마.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까지는 물론 중기 추세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단기 추세가 돌아서고 나서 좀 더 올라가고 나서 중기 추세가 돌아서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은 뭐 일단은 우리는 단기적으로 괜찮아. 단기가 완전히 무너지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기 추세가 살려나간다는 점에서 다음 주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 맥락 거의 똑같아요. 다만 코스닥은 단기 흐름이 진행되는데요. 얘는 탄력이 있어요. 다만 테마가 움직일 때 우리나라에서 아주 희귀한 게 생겼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과거에는 이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에 바이오까지 꼈었는데 이 바이오는 약간 세모. 이 두 섹터가 밀리면 지수가 밀려요. 대신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면 티가 별로 안 나요. 지수는. 오히려 우리는 그게 더 좋죠. 매매하기에. 다음 주에 이렇게 화려한 장세가 여전히 펼쳐질 수 있으되 지수를 땡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방금 말씀드렸었던 반도체 2차 전지가 하루 이틀 정도 세게 올라오면서 지수를 땡길 수도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번 주에 한숨만 쉬셨던 분들 다음 주 기약을 하면서 휴일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급 동향 보시죠.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거래소 변화가 생겼어요. 1조 넘게, 물론 여기 MSCI 종목 변경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는데 어찌됐건 매수가 들어와서 빠져나가지가 않고 있다는 점, 외국인의 변화 요인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발빠른 시황 계속 구독하셔야 이거를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새로 오신 분이라도 앞으로도 계속 구독하시면요. 하나씩 익혀나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매일 한번 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다음 주 쿼터로프 위칭 데이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 풀옵션, 콜옵션 우리 투자자분들 이 부분 얘기하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그냥 얘기만
그냥 아 그렇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 계속 따라오시면 이해가 나중에 돼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선물에서는요 거의 1조 5천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올 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계속 계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매도함으로 인해서 이 5천억 정도가 더 늘었어요. 1조 5천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건상 충분히 비워놓은 곳간 채워 넣으면은 상승의 요건이 된다라는 거. 콜풋에서는요 함부로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분석 툴에서는요 큰 변동성을 원하거든요. 얘네들이요. 과연 위쪽일까 아래쪽일까? 다음 주 쿼드러플 위칭 데이 앞두고 큰 변동성 위쪽일까 아래쪽일까? 요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요 크게 보여주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제 내심으로는 위쪽이 아닐까? 심증만. 하지만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옵션 포지션에서는요. 하지만 요거 한번 보시죠. 선물에서 1조 5천억에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여건이 돼.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리까리 하더라도 그럼 위쪽일 수 있겠다. 확률상.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의외의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이번 주 월요일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정에너지 이번 주 내내, 그리고 지난주 내내, 지지난주 내내 3주 연속으로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구조적으로 업황이 턴할 수밖에 없다. 업황이 턴할 수밖에 없다. 청정에너지 관련주, 그 중에서 태양광,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풍력, 원자력도 포함하고 수소까지. 다음 주 주도주, 이번 주 완전 주도주.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OCI,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 종목씩 보시죠. 지난주에 아주 급등세를 보였죠. OCI 같은 경우. 이번 주에 여전히 특히 오늘 같은 경우 태양광 그 중에서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인데요. 이미 지지난주부터 출발을 했어요. 먼저 출발을 했어요. 얘가 대장주. 주도주는 OCI. 근데 주도주가 또 바뀌어 나가는 흐름이에요. 뭘로? 한화솔루션으로. 야, 이 각도 보십시오. 빨간 거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연양봉이에요. 지칠만도 해요. 즉 무슨 얘기냐? 한번 조정 올 수 있어. 하루 이틀. 하지만 업황턴 하는 상태에선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풍력 같이 봐야 된다고 했죠. 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 별로 안 좋은데 그러면서 한번 물량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거 제가 이 원리 말씀드렸죠. 태양광이랑 똑같아요. CS 윈드, CS 베어링, 삼강 MNT, 동국 SNC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CS 윈드 이건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한번 급락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매수 자리라고 계속 잡아드렸었어요. 바로 제자리 왔습니다. 이번 주에. 그러면서 주도주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주도 테마. CS 베어링. 부품주죠. 풍력. 쫙. 엄청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삼강 MNT. 하나의 테마로 보시고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강 MNT, 동국 SNC. 물론 윗꼭지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종목들. 윗꼭지가 계속 달렸죠? 분명히 이러한 부분은 잠시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쪽이지만, 이거 보시죠.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먼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다른 종목들이 슈팅이 나올 때 오늘 같은 날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즉, 얘가 주도주라는 거예요. 얘가 쉬지 않으면은요, 이 풍력, 아직 여유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수소 쪽. 그런데 이 수소라기보다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소 테마로 분류가 시켜서 우리나라는 보고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광 돌려요. 언제 돌려요? 한밤중에 돌리나요? 아니죠. 풍력, 바람 안 불 때 돌리나요? 아니죠. 바람 불어야 돌리죠. 바람 안 불 때는 못 돌리잖아요. 그러면 돌릴 때, 발전을 시킬 때, 그걸 저장해놓고 밤에 써야 될 거 아니야. 태양광. 바람 안 불 때 바람 불 때 돌려가지고 저장시켜놓고 바람 안 불 때 써야 될 거 아니야. 바로 그렇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가 바로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동안 실적이 계속 딜레이가 됐어요. 늦춰졌어요. 수주가. 그런데 기관 쪽의 얘기가 나름대로 듣는 바에 의하면 수주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크게. 두산 퓨얼셀, S 퓨얼셀, 수소 쪽에서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는 여전히 청정 에너지에 밑바탕 깔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들 종목들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두산 퓨얼셀 전 고점 오늘 돌파합니다. 추세 살려나갈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S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기업형이 아니라 거의 가정형이거든요. 약간 용도가 다르기는 해요. 두산 퓨얼셀과 S 퓨얼셀 용도가 다르긴 한데 얘가 좀 가볍기는 하죠. 시가총액도 워낙 작으니까. 하지만 같은 맥락의 흐름이 나왔고, 크게 보면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두산 퓨얼셀을 조금 더 주목하는 것 같으니까 요거까지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건설 기계 쪽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른 언론이나 신문 애널리스트보다도 먼저 이제부터는 건설 기계, 즉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 달 정도 됐나요? 그런데 오늘 바로 그러한 부분이 또 이슈가 됐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진성TEC, 현대에버다임, 해인 등등 여러 종목이 있는데요. 현대건설기계가 오늘 슈팅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로 인수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이제 두산이 없어지겠죠, 가운데. 이 종목 포함해서 중장비단, 건설기계단이 급등세가 나옵니다. 차관이 온대죠?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에 왜 올까? 돈 빌리러 올까? 아니면 무기 빌리러 올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기대감은 재건 쪽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전에 한번 나온 뉴스가 있죠. 그러한 기대감이 나타나서 오늘 급등세가 나왔는데, 이것은요 지금 당장 재건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주식시장은 항상 기대감이 있을 때는요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조정 분명히 주겠죠. 다음 주에 줄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매도보다는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그리고 진성TEC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캐터필라의 반 이상의 매출이 나옵니다. 세계 1위 기업이죠. 어디든 러시아든 중국도 들어가요. 캐터필라가. 하지만 거의 적대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 이외의 산업군에서는, 국가에서는 캐터필라가 거의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부품을 대는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 기업에도 같은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 충분히 있다고 보시고요. 현대 에버다임, 글쎄요.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지만 워낙 작은 종목들이 테마를 이루면서 소위 세력들이 진입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 에버다임과 해인인데요. 이들 종목 역시 같은 맥락의 테마로 보시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체크해드려야 될 종목이 이번 주 월요일,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화요일 날 급등세를 보였었던 종목이죠. 영화 콘텐츠 관련주에서도 극장 관련주 한번 자세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턴어라운드가 확실하다. 확실합니다. 5월 달부터 턴어라운드 확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팝콘 먹을 수 있죠? 그 수익성. 그리고 범죄도시 2라는 아주 걸출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5월 달 턴어라운드 시켰고요. 6월 달 주라기 공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칸 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들이 6월 달에 다 개봉을 해요. 그러면은
궁금증이 있잖아요. 저도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만든 회사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부스러기 떨어져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기업이 더 수익성이 좋은 거거든요. 바로 그러한 것이 극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CJ, CGV, 콘텐츠리 중앙 완벽한 턴어라운드가 5월 시작했고 6월 턴어라운드가 시작된다면 2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빠른 턴어라운드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CJ, CGV 보시죠. 저희가 말씀드린 이후 야 떠서 빡 기분 좋았는데 그죠? 하지만 그 이후 약간 밀려서 있습니다. 이 이유 있죠. 전환사채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행주 한번 보시죠. 전환사채 발행 안 한 기업이 없죠. 왜? 워낙 장사를 못했으니까 그동안 안 했으니까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극장 그동안 갔습니까? 여러분들? 안 갔잖아요. 이제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동안 비용 처리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환사채 발행하는 거예요. 지금 가격보다 행사 가격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이상 충분히 갈 여력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나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점 찍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콘텐츠리 중앙, 물론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제작도 합니다. 영화, 드라마 제작도 하는데 메가박스라는 자회사가 있죠. 극장 아시죠? 메가박스. 그렇습니다.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았으면 CJ, CGV도 여기서 한번 더 쫙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데 하지만 그 매물 소화 다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메가박스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3% 가까운 상승세 일어나면서 상승 추세 갑니다. 그런데 위치상으로 보더라도요. CJ, CGV랑 거의 박스권 안에서 이제 뚫고 가는 거거든요. 이 두 종목. 그중에서 CJ, CGV 저를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 조금 힘내시고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 전략은 궁금하시죠?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하는데요. 뉴스와 함께 한 주를 정리, 예상하면서 증시 일정을 말씀을 드리죠.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 한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처음 오신다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유튜브 생방송을 하니까 와서 한번 보시길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안 좋은 글도 올라오긴 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저에게도 힘이 되는 선풀,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혼자 매매하시기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장 종목별 차별화가 너무 극심하죠. 하지만 어떤 종목을 어느 선에서 매수를 하고 얼마 정도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얼마 정도에 매도를 할 건가, 이거를 몰빵을 할 것인가 조금 살 것인가, 그 비중에 따라서도 분명히 수익률은 달라질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저와 함께 하시길 권해드릴게요. VIP 회원 제도가 있습니다. 유료 회원 가입 제도가 있는데요. 유료 회원 가입 신청은요. 010-9628-8231 010-9628-8231로 문자로 보내주셔야 돼요. 전화 안 받습니다.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저희 직원이 친절하게 전화 드려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이 부분 역시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나름대로는 큰 변화 요인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변화 요인이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연휴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요, 연휴 아주 잘 쉬셔야 돼요.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